안녕하세요. 세무사 엄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산금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산금리.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볼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천천히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제가 2022년도에 틴 매일경제에 썼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거기에 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우리 가산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선 예대마진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예대마진, 말 그대로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대마진, 이게 뭐냐면요. 예금과 대출 이자율 사이의 마진,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은행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맡기러 왔어요. 그럼 예금을 하니까 은행은 예금 이자를 주죠. 네, 이자를 3%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저 돈 좀 대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자는 5%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돈이 똑같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은행은 이 남자한테 3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하고요. 1년에. 또 이 여자분한테는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인 200만 원이 예대마진,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대마진이에요. 그런데 가산금리에 대해서 볼 건데 왜 예대마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이자 5%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5%는 왜 5%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정한 거죠? 이것 때문에 가산금리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김밥 가게를 오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김밥을 오픈하면서 손님에게 김밥 한 줄에 얼마를 받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한 끝에 4,000원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4,000원을 그냥 뭐 대충 어림짐작해서 4,000원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 그 어림짐작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뭘 어떻게 팔아야 남겠다라는 계산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밥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있죠. 김밥, 그리고 참치김밥이면 참치, 치즈김밥이면 치즈,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가게를 빌렸다면 임차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또 도와주시는 직원,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부대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한 줄에 4,000원을 받겠다고 했지만 유난히 이렇게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골분들한테는 꼭 4,000원을 다 챙겨받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김밥 4줄 주세요 하면 16,000원인데 제가 1,000원 깎아드릴게요. 11,000원만 주세요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김밥 가격은 이 단골 분이 가져간 이 15,000원이란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김밥 가격은 이 단골분이 왔을 때 기준으로 보면 원재료 값에다가 부대비용 값을 더하고 내가 단골이니까 1,000원을 할인해 줄게요 라고 해서 15,000원, 4줄에 15,0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출금리도 이거랑 똑같아요. 은행의 대출 이자율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대출 기준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재료 값이 참치값 얼마입니다, 치즈값 얼마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물론 현실에서는 조금 이렇게 애누리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출 기준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픽스,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어찌됐든 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은행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은행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겠죠. 은행도 지점을 임차해야 되고요. 또 은행 직원도 고용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더합니다. 왜냐면 은행은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니까요. 그렇게 더하고 거기에다가 신용도라는 거를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가산금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우대금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래 실적이나 카드 사용을 하면 금리를 조금 깎아줘요. 우리가 단골 할인해 주듯이 조금 깎아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대출의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바로 가상금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좀 궁금하죠?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픽스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한국말로 뭐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죠?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수다라는 뜻인데요. 자금은 여기서 돈을 말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은행은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서 대출을 해줄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이 빌려오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이 돈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구해옵니다. 그 돈을 구해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금한 거, 그거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은행이 자금을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코픽스에 대해 보면 여기 보시면 정기예금, 상호보금, 금융채, 예동세 막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써 있죠. 이게 돈을 구한 경로라는 뜻이에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돈을 구해요. 근데 이 코픽스는 누구의 자금 조달 비용을 계산한 거냐면 시중에 8개 은행, 여기 써 있는 이 8개 은행이 돈을 구해올 때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공짜로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는 비용들을 합쳐요. 합쳐서 가중평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행들이 돈을 구한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그 대출 부분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출 기준금리에 코픽스 있었죠. 그러니까 이 코픽스가 뭐냐면 원재료, 말 그대로 원재료인 거예요. 김밥 싸기 위해서 김이랑 밥이 필요한 것처럼 이 은행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구해온 비용이 바로 대출 기준 금리인 겁니다. 가상금리에는 이 신용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못 믿겠어 하면 은행은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비싸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도저히 나는 너한테 돈을 빌려줄 수 없어 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뭐 제2금융권이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금리에는 경영비용이나 은행의 이윤도 붙지만 내 신용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금리라는 거를 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의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상금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보통 IMF라고 기억하는 그때 있죠. 그때 해외에서 기채할 때, 기채가 돈을 빌려온다는 건데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잘 못 믿는 거예요. 한국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돈을 빌려줬다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높은 가상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 대출금리는 뭐고 가상금리는 뭐고 그래서 내 금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올 때 그때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해요. 자세한 거는 기준금리 영상을 봐주세요.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출 기준금리에 한국은행이 말한 그 기준금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영향을 이렇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상금리, 우대금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내 금리가 반드시 오른다는 아닌 거예요. 대체적으로 오르고 대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가지만 가끔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안 올랐는데 내 금리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시면 이 코픽스나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 기준이 되는 이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이 가상금리나 우대금리에 뭔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체적으로 내 금리도 따라 이동하지만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2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래서 대출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하죠. 완화된다가 아니에요. 대출 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생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출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체적으로 이것도 따라 내려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진짜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각 2개 은행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라고 써있죠. 그리고 우리 배웠던 가상금리, 여기 가상금리가 오늘의 용어죠. 가상금리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대금리 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거, 여기는 기본금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우대금리를 빼면 최저금리가 얼마다라고 금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기준금리 해서 코픽스 신규 뭐 얼마, 가상금리, 우대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대금리는 그 조건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을 채워야 금리를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저금리라고 써 있는 거는 이 모든 걸 다 만족했을 때 우대금리도 다 활용했을 때 5.39%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우대금리를 하나도 못 받으면 5.79%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밑에 것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은행은 아예 최저금리, 최고금리라고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 우대금리에 따라서 최저는 5.17, 최고는 6.07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볼게요. 여기 기준금리에 보면 신규 코픽스 기준금리라고 해서 3.82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코픽스 신규라고 해서 3.8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원재료 값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상금리를 보시면 가상금리가 A은행은 1.97%, B은행은 2.25%로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우대금리도 적용해 주는 게 차이가 납니다. A은행은 0.4%, B은행은 0.9%.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A은행은 제일 싸게 받을 수 있으면 5.39에서 제일 비싸면 5.79%이 사이가 되는 거고요. B은행은 가장 싸면 5.17에서 비싸면 6.0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주택담보대출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대출 금리를 확인해봐라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또 아까 가상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항상 있죠. 여기 보시면 고객님의 신용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등급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용어들, 가상금리, 뭐 코픽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공부한 건 처음에 예대 마진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가지고 마진을 남기고 있는데 그 대출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은 마치 김밥 가격처럼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붙이는 가상금리라는 게 있고 우대금리라는 게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왜 하는 기준금리와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 바로 대출 기준금리도 다르고 가상금리, 우대금리에 따라 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문기사에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 우리 은행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공부 다 왜 했을까요? 아마도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 이런 게 큰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돈 걱정 없이 하면서 진정한 나도 찾아가고 우리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